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부터 할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그동안 재개발과 재건축과 각종 법적인 요건들, 세법적인 사항들 쭉 쟁점 포인트들을 많이 다뤄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투자하긴 했는데, 혹은 내가 이미 재개발 조합원인데, 그럼 그 재개발 조합원이 된 이후는 어떤 게 궁금하나요? 재개발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 재개발 사업 단계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그 진행 단계마다의 쟁점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개발 진행 단계입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기억하라고 했었죠? 가장 먼저 정비구역 지정,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에는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게 가장 중요 포인트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넘어가려고 했었을 때 쟁점 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절차를 설명하면서 재개발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떤 부분들을 명심하라는 이야기 하나 해드렸었습니다. 바로 초보자다 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투자가 초보자다 라고만 하면 나 초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조금 나는 그러면 예정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재개발 찐 고수다 라는 확신이 없는 이상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도 앞서서 뭐라고 했었었죠? 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들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정비구역 지정까지도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고,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 새롭게 구역 지정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일몰제 규정도 있다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빨리빨리 안 나면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려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라고 했었을 때의 쟁점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번 시간에 설명할 부분은 바로 어디인가?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사업 시행인가까지입니다. 저는 이 기간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인허가 리스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관청에서의 인허가가 이 사업 시행인가까지의 속도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받는 인허가들이 교통 환경 영향 평가, 교육 환경 영향 평가, 대표적으로는 건축 심의,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겠죠. 이런 인허가들은 즉 관청이랑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관청에서 인허가를 빨리 해주면 빨리 가는데, 관청에서 인허가를 빨리 안 해준다 라고 하면 늦어지게 되겠죠. 제가 이때 이 기간은 통상 얼마나 걸리느냐?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순조롭게 가면 통상 한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 제기를 하시는 조합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합은 지금 5년째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저 조합은 8년째 제자리 걸음이야. 물론 그런 조합들도 있죠. 그런데 한번 실질적으로 잘 찾아보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조합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면 넘어가게 되고요. 좀 늦어져도 3년이면 사업 시행인가를 받습니다. 보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1년 만에 통과한 조합도 존재하긴 합니다.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지고서 1년이면 다 통과합니다, 절차상 1년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5년 걸리는 케이스, 8년 걸리는 케이스가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빠르게 가는 조합도 있지만 늦어지는 조합도 분명히 존재하는 마당에서 내가 재개발 구역을 선택하려 했었을 때 가능하면 이런 인허가 리스크가 적은 구역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내가 들어간 구역이 가능하면 인허가 과연 빨리 통과될 것인가?
조합에서는 청사진을 그려놓는데 조합에서 만들어 놓은 스케줄표대로 가는 조합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2년 만에 갑니다 라고 하면 영상에서는 2년 걸린다 했으니까 나는 보수적으로 3, 4년 봐야겠어. 혹은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 2년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좀 더 길게 봐야겠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거쳐지고 객관적으로 어떤 요건들이 쟁점인지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린 기준점을 세우면 됩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2년에서 3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이 특별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특별한 게 바로 무엇이냐? 인허가는 즉 누가 내줄까요? 관청에서 내주겠죠. 그럼 관청과 대립이 있냐 없냐만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관청이랑 싸워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조합들이 관청이랑 싸웁니다. 왜냐? 조합원들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쟁점 사항들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용적률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대수라든지 평형 구성이라든지 임대주택 수라든지 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관청의 뜻을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인허가가 통과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관청이랑 대립각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 인허가에서 정말 수년도 더 길게 걸릴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놓고 보았었을 때 모든 조합들이 지연되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고요. 보통 어떤 조합들이 많이 지연되는 유형들이 존재하겠죠. 바로 어떤 곳들이냐? 인기가 많은 지역들이 보통 많이들 지연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상급지, 부촌, 특화 설계 이런 용어들이 존재하는 곳들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집중!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유명한 재개발 구역들 하면 어디가 떠오를까요?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남뉴타운과 성수전략정비구역 둘 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거는 2000년대 초반과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준공된 재개발구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성수 2지구가 조합 설립 인가 난 지도 얼마 안 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역들이 지금 다 건축 심의에서 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한남 3구역만이 현대 DH로 시공사가 선정되고 4구역이라든지 5구역이라든지 정말 오랫동안 끌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2구역은 3구역에 이어서 속도가 그나마 좀 빠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허가가 갈 길이 멀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역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야, 저게 언제적부터 한남인데, 언제적부터 성수인데, 야, 이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구나. 하지만 아니라는 이야기 해드렸죠. 우선 첫 번째, 재개발이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재건축과 다르다는 이야기 했지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는 똑같다는 이야기 앞서서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허가 리스크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한남뉴타운이라든지 성수 전략정비구역인지 이렇게 향후에 부촌이 될 게 명확하게 보이는 구역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복잡하죠. 조합원들도 워낙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막 짓지 말자. 프리미엄 있는 단지로 짓기 위해서 퀄리티 높게 지어야 된다라고 요구사항들을 강력하게 전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공공성도 생각해야 되고 기부 체납도 생각하고 임대주택도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무엇일까요? 수익성이랑 직결되고 그 단지의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 품격과는 약간 좀 배척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합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인허가가 지연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나는 고층으로 지어야겠어. 대표적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50층으로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50층에 대한 인허가를 계속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심의에서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구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은 50층에 대한, 즉 초고층에 대한 열망들이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시와 대립각을 버리면서도 그렇게 퀄리티가 있게 건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꼭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에서도 많이 보이는 이슈이죠. 예전에 2030 서울 플랜이 있었을 때는 35층 규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35층 말고 초고층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하면서 막 싸우고 이런 조합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즉 쟁점 있는 사항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 한강변에 있다든가 아니면 워낙 주거 가치가 높은 상급지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예요. 노원구 상계뉴타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계뉴타운에서 우리는 노원구에 랜드마크를 짓겠습니다. 50층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시에서 너네는 22층이 최고 층수야 라고 하면 뭐 그냥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욕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깎인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싸우긴 하겠죠. 사업성과 직결되니까. 하지만 이런 층의 경우는 사실 동수가 줄어들면서 건폐율이 낮아지고 단지 쾌적성이 높아지고 조망이 좋아진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분양 세대수가 변경되는 요건은 아니다 보니까 굳이 뭐 욕심을 내면서까지 대립각을 세우면서 올해 사업이 지연되게 가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관청이랑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허가가 빨리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관청이랑 싸우는 곳들은 더 오래 걸릴 가능성들이 높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인허가에 대해서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곳들이 대부분 다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인허가 리스크가 쟁점이다 라고 했었을 때 내가 재개발 지역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관리 처분 인가나면 당연히 좋고 사업시 인가가 나면 당연히 좋고 최소한 조합설립 인가는 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초기 구역으로 가면 갈수록 리스크들이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그럼 이때 초기 구역이라 했었을 때 한남뉴타운 4구역, 5구역 이런 데를 가려고 한다 라고 하면 앞으로도 인허가 몇 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 라는 거를 인지하고서 움직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데 약간 조금 그렇게 대립각이 없을 것 같은 구역이다 라고 하면 생각보다 인허가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아까 이야기 해드렸죠. 조합설립 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2년에서 3년이면 끝난다. 지금 벌써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판단해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사업시 인가를 받기 전에 구역을 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교통환경영향평가는 받았나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받았나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쟁점인 건축심의는 통과를 했나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지 실질적으로 한 얼마나 남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들어가려 하는 부분들이 어떤 구역이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라는 쟁점 포인트를 오늘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난 걸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는 순간 가격대가 또 억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 시간적인 리스크와의 싸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동일 구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초기로 가면 갈수록 저렴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이 부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내가 사업시행인가 전이라 했었을 때 여기는 인허가에 대해서 쟁점이 좀 많을 것 같은 구역이라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구역이라는 거는 솔직히 입지가 좋은 구역이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이게 정답은 없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퀄리티가 있게 짓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자산 가치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협만 하기보다도 조금 잘
권리 주장도 하면서 잘 짓는 쪽으로 가는 게 나쁘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재쌤의 요점 정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사업 시행 인가까지의 쟁점 포인트는 한마디로 무엇이다? 인허가 리스크다. 그럼 이 인허가 리스크가 있냐 없냐라는 걸 판단해 보려고 했었을 때 이게 약간 좀 인기가 많은 구역이고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구역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인허가가 앞으로도 더 오래 걸릴 만한 곳인지 아니면 좀 인허가는 빨리빨리 나갈 것 같은 곳인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나쁜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렇게 쟁점 사항들로 이 관청과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더 좋은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 금액을 더 지출한다 하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사업 시행인가 이후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어야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합 입장은 퀄리티 있게 짓자라고 하는 쪽이라고 했었을 때 일반 대부분의 조합원들 입장은 그래도 속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해 본다라고 할게요. 근데 조합장이라든지 대의원이라든지 그 소수 그룹이 약간 고집을 부리는 부분들이 더 강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조합원 전체의 의사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일부분의 의사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다라고 하면 사실 조합원들이 명확하게 뭉쳐가지고 제대로 된 의사 전달을 하게 되면 결국 조합장도 조합원들이 뽑는 게 조합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위가 위태위태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해 줄 수가 있겠죠. 즉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허가를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는 건 정답이 없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도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공감대가 훨씬 더 많은 쪽으로 관철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그 부분은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지금까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이었습니다.